안녕하십니까, 강동훈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기업법무 관련 이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 의뢰인인데 저기 인천공항, 인천국제공항 있지 않습니까? 뭐 제2터미널에 제가 너무 특정해야 한다. 모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입니다. 거기에 친구와 같이 한 3, 4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한 7, 8억 정도 투자를 하신 모양이에요.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뭐 수익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날 거고 예상 수익이 어떻게 되니까 이거를 뭐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투자 계약서 썼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게 뭐 집객 인구가 어떻게 되고 유동 인구가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뭐를 팔면 얼마의 매출을 팔고 뭐 객단가가 어떻게 되고 회전율이 어떻게 돼 수익이 이렇게 막 이제 화려하게 설명했던 모양이에요.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. 그러니까 와 듣고 이제 계약서는 딱 한 장만 썼다고 합니다. 이제 얼마 보전금 얼마 투자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. 했는데 근데 한 1년 반, 뭐 2년 조금 안 되게 지났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시는 겁니다. 안 되고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이제 폐업해야 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나 뭐 이제 주시오 하니까 그동안 장사한 내역 같은 거 또 이제 우리가 투자했던 돈이 어떻게 썼는지 주시오 하니까 줬는데 잘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 수익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 한 몇억 썼다.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그냥 본사가 가져가 버리고 그건 사실 횡령이거든요. 이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투자는 이제 뭐 저기 재료 같은 음식 재료 같은 거 샀으면 이제 그걸 거기다 써야 되잖아요. 이제 근데 재료를 안 쓰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수익도 제대로 안 내고 이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막 그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도 이제 그냥 학을 뗀 거예요. 그러면서 아유 내가 뭐 한 3, 4억씩 투자 한 8억 투자했다 치고 그러면은 각자 한 2억씩 가져가 절반은 손해보고 갈 테니까 주시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뭐 1억 정도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. 더군다나 이제 보증금으로 된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폐업한다 그러면 이제 뭐 투자 권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 이제 재임대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 인천공항에서 임대받은 이제 업자가 다시 재임대 중개가 되는데 그 이제 원래 임대자에게 투자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도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이제 투자가 문제가 된 건데요. 이게 이제 음식점 같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대로 이제 규모를 갖추고 인테리어도 하고 보증금과 이제 뭐 이제 초기 자금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몇 억 이런 경우 한 7, 8억 들었다 그러셨는데 10억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직접 장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원을 보내가지고 직접 뭐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준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뭐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니고요. 그냥 투자하고 일반 회사에다 투자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장사해가지고 남는 수익을 받겠다.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감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매달 아니면 뭐 분기별로 이제 어떻게 장사가 되는지 매출과 그다음에 비용, 수익, 그다음에 특이한 경우들,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게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, 그리고 재료 같은 게 어떻게 매입되고 나가는지가 다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처음에 투자 계약서 쓸 때 이게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정해놔야 돼요. 그거 하나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요즘은 프랜차이즈 뭐 그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져 한다고 하는데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저도 잘 못 봐요.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잘 못 보고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뭐 이상한 내용이 써 있어가지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하실 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이게 그 뭐 컨설팅 회사라고 하나요? 뭐 정확하게 명칭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요 공간이면은 여기 얼마짜리 수익을 낼 수 있게 저희가 프랜차이즈 붙여주고 인테리어 붙여줘가지고 하십시오 하게 드리겠습니다. 그럼 뭐 한 돈 1,000만 원 내면 저희 해드리기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프랜차이즈 가맹 관리사라고 하나요? 이게 뭐 민간 이제 자격증이고 자격도 아니에요. 그냥 소위 말해 거간꾼입니다. 이제 브로커란 말이 우리가 좀 나쁘게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뭐 브로커라는 자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. 이제 중개를 시켜주는 거죠. 중개 시켜주는데 거기서 끝이에요. 이게 처음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. 근데 돈 1,000만 원, 2,000만 원씩 받아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. 처음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 투자 수익이나 투자 수익 설명서나 내용 같은 계약서 가지고 초안을 받아보고 그 다음 변호사 자문을 좀 얻어보세요. 얻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하는 거고 물론 경제적으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장사가 될지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이건 변호사가 아니라 아무도 모릅니다. 그거 알면 다 뭐 부자 되게 재벌 되게 그게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미리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 그거를 요구를 하고 안 해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렇게 하시는 게 맞으니까요. 제가 그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뭐 저희가 투입을 해가지고 아마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 프랜차이즈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애초부터 변호사 자문을 얻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계약서와 관련 왔다 갔다 한 이메일이라든가 녹취 자료 등을 가지고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